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논 소니 소니 캠코더 4K 모델 FDR AXP35라는 모델이 있는데 2015년에 출시된 초창기 4K 캠코더입니다. 어, 이 캠코더의 기능 중에 어제 왜 계속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 송출할 때 스트리밍 할 때 계속 소니 광고 영상이 중간에 계속 나갔잖아요. 이제 그 이유를 드디어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구독자가 나중에 얼마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C 잭을 꽂아놓고 지금 HDMI로 캡처 보드로 받아갖고 지금 이제 OBS 스튜디오로 영상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어제 또 마이크 볼륨이 되게 적게 이제 수음이 돼서 제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스칼렛 8i6이라는 모델인데 3세대인데 저기에 이제 악기만 연결해 갖고 좀 자주 썼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직접 연결해서 이렇게 마이킹 해본 경험이 없어서 레벨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해야 유튜브로 어느 정도 레벨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볼륨을 좀 낮게 세팅하고 어제 녹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륨을 좀 많이 올려서 피크만 안 뜨는 범위 안에서 좀 최대한 볼륨을 올려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DC 잭을 소니 캠코더에다가 DC 잭을 꽂아 놓은 상태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있다가 그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소니 홈페이지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이신 부롱롱님이 소니 홈페이지에서 뭐 몇 가지 예상되는 것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그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데모 모드라는 게 있어요. 소니 카메라에 소니 카메라나 소니 캠코더에는 아마 다 있는 것 같아요. 데모 모드. 이 데모 모드가 뭐냐면 어떤 촬영 대기 상태로 두었을 때 10분 정도를 두면 재생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동영상 데모 모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탠바이 같은 개념이죠. 이제 이게 셔터도 열려 있는 상태고 영상을 받아서 이제 센서에 영상이 들어온 영상을 이제 이미지로 변환해서 LCD에다가 뿌려주는 그 프로세싱 자체가 CPU에 소니 캠코더 안에 있는 CPU에 상당히 좀 많은 일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얘가 10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라는 판단을 하고 저절로 셔터를 닫아버리고 영상 변환을 이제 안 하는 거죠. 영상 변환을 안 하고 이제 데모 모드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처럼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됐던 거고, 데모 모드 재생 같은 경우에 DC 잭이 연결돼 있을 경우에만 10분에 한 번씩 그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그래서 데모 모드를 끄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어서 지금 제가 데모 모드를 끄고 카메라를 켜고 바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녹화 시작한 지 몇 분 지났지? 어쨌든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이제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10분 동안 말씀드릴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장비 세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국엔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늘은 이 카메라의 그 데모 모드 전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제 제대로 계속 촬영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찍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그 장비 세팅하는 거를 실제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번 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진공관 앰프에 대한 그 사용법 그리고 관리 방법,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앰프 시뮬레이터나 그 IR, 그러니까 가상 앰프나 IR을 조합해 갖고 PA로 사운드를 집어넣는 방식과 그 다음에 실제 리얼 캐비넷으로 소리가 나오는 방식, 이것을 라이브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 기타 앰프, 리얼 앰프를 접한 게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3월이에요. 작년 3월에 그 JCM 800을 되게 갖고 싶어 갖고 JCM 800 마샬 JCM 800을 되게 갖고 싶어서 이제 중고로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서 이게 실제로 단종된 제품이었으니까 뭐 제가 새롭게 최근에 이제 마샬에서 다시 그 JCM 800을 생산해 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제가 나름 전기전자를 전공을 했습니다, 학사 때. 그래서 전기전자를 전공했기 때문에 납땜도 잘 하고 회로도 좀 볼 줄 알고 전자부품에 대한 이해도도 뭐 일반적으로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좀 있다 보니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앰프를 공돌이 파파 채널을 보다가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JCM 800을 만들려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 국내 페달 파츠라는 그 자작 앰프나 자작 이펙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 키트를 사서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부품 키트를 판매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JCM 80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JCM 800 키트를 사서 납땜을 해갖고 진공관도 다 구매를 하고 케이싱도 나무로 짜갖고 만들어서 앰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JCM 45도 만들었고요. JTM 45, JCM 800, JTM 45, 그 다음에 솔다노 솔로 100, SLO 100, 그거랑 마샬 AFD 34 슬래시가 썼다는 그 앰프죠. 이렇게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만들어 갖고 일단은 다 성공했고 만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진공관 작동 원리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앰프의 원리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프리앰프, 파워앰프, 뭐 그런 앰프는 프리브와 파워브로 구분된다, 뭐 요 정도. 그리고 진공관 회로와 그 TR 회로로 뭐 구분된다, 뭐 이 정도 지식밖에 없었는데, 진공관 앰프를 만들면서 그 진공관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그 프리앰프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그 개인의 원리, 그러니까 그 프리앰프부에 개인이 왜 걸리는지, 그리고 이제 출력 앰프 쪽에서 뭐 그 프리앰프와 출력 앰프 사이에 샌드 리턴, 그 샌드 리턴을 시킬 때도 뭐 액티브냐 패시브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이해가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앰프를 만들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관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진공관 앰프가 사실은 고장 날 만한 부품이 많지 않아요. 진공관 앰프가 진짜 이제 딱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건 당연히 진공관입니다. 고장 났다 하면 거의 진공관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저는 그 진공관 앰프를 제가 만든 거하고 제가 이제 그 샀던 거, 지금 제가 구매한 앰프는 그 메사부기 마이크 5하고 이제 그 5150이 그 EVH에서 이제 피베이에서 이제 그 배너런한테 그 브랜드를 빼고 5150이라는 걸 못 쓰기 때문에 똑같이 만든 게 650 뭐지? 6505? 예, 아마 그럴 거예요. 6505. 그래서 제가 6505 앰프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그 범용으로 좀 막 쓰려고 샀던 게 그 블랙스타 메탈 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또 진공관 앰프인데, 그렇게 앰플은 그렇게 제가 구매해서 기성품 앰프를 사용하고 있고, 한 나머지 4개는 제가 만든 앰프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앰프가 7개가 있는데, 앰프 헤드가 7개 맞죠? 예, 7개의 앰프 헤드가 있는데, 예, 그 7개의 앰프 헤드를 쓰면서 고장이 몇 번 났었어요. 몇 번 났었는데 다 진공관이었습니다. 다행히 가격이 좀 저렴한 프리앰프부 진공관. 예, 프리앰프부 진공관. 그러니까 소리가 뭐 모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뭐 슉 하는 소리가 들리고 볼륨이 안 올라가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프리앰프부 진공관이 문제였던 거고요. 프리앰프부 진공관이 의외로 수명이 짧은 건지 뭐 장시간 안 쓰다가 뭐 가끔씩 써서 그런 건지 뭐 원인은 모르겠으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몇 번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푸시 스위치, 이렇게 뭐 스위치 같은 거 접불 같은 거 접점 부하 이제 좀 자주 뿌려주고 이러면 뭐 관리할 게 딱히 없습니다. 진공관 앰프가. 근데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껐다 켰다 할 때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당히 그 펍 노이즈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진공관 앰프를 그냥 막 껐다 키면. 그래서 반드시 스탠바이 스위치를 키고 끄는 그 습관을 좀 생활화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진공관 앰프들 대부분 보면 전원 스위치와 스탠바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 스위치 키고, 예, 스탠바이 스위치 킨 다음에 끌 때는 스탠바이 스위치 끄고 전원 스위치 끄고, 요거를 좀 생활화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또 의견이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뭐 그 스탠바이 스위치는 잠시 기타 연주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쓸데없는 노이즈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파워 쪽을 좀 꺼놓는 용도로 쓰는 거지, 진공관의 수명이나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보기엔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원을 껐다 켰다를 자주 하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진공관에는 그 폼 노이즈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짜 제가 이게 리얼 그 앰프 헤드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 앰프 헤드만큼 캐비넷을 다 사갖고 캐비넷 하나에다 앰프 헤드를 1대1로 매칭시켜 놓고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뭐 캐비넷 한 개에다가 앰프 헤드 3개 정도 올려놓고 내가 앰프 헤드를 바꿀 때마다 캐비넷을 바꿔주는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다행히 그걸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그 파워 앰프, 진공관 앰프의 파워부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켜지면 그 파워 트랜스 쪽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하라는 게 이제 그 캐비넷인데, 캐비넷 그 스피커가 이제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파워부 쪽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무부하 상태에서 파워 앰프 쪽에 전원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고장이 발생될
아주 심각한 고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앰프 헤드를 여러 대를 가지고 막 이 헤드 썼다 저 헤드도 썼다 할 때 그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앰프 헤드 뒤쪽에 스피커 단자가 있는데 그 스피커 단자를 내가 쓰는 헤드 쪽으로 계속 옮겨줘야 되거든요. 옮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옮겨주지 않고 그냥 기타 잭만 옮겨 꽂은 다음에 다른 거 앰프를 딱 키면 바로 출력 쪽이 켜지는데 출력이 켰는데 뒤에 스피커가 연결이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잭을 뺐다가 꽂았다 하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좀 겪어야 돼서 해외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니까 그 캐비넷 셀렉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위처, 예, 앰프 스위처, 캐비넷 스위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채널짜리를 하나 사서 되게 비싸게 주고 사갖고 뜯어봤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위치하고 배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기당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스위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앰프 8개하고 캐비넷 8개를 매칭시키는 스위처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만 놓고 아직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제가 앰프 헤드를 또 거의 안 씁니다. 뭐 앰프 헤드에 한참 꽂혀갖고 리얼 그 진공관 앰프 게인을 가지고 앰프 캐비넷에다가 넣고 소리를 들으면 정말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현타가 오는 거죠.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뭐 뺐다 꽂았다 뭐 뒤로 넣었다 뺐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계를 앰프 게인을 쓰면서 공간계를 쓰려면 샌드리턴에다 공간계를 걸어야 되는데 그 공간계 샌드리턴도 앰프 헤드 바꿀 때마다 계속 뺐다가 빼서 이쪽으로 옮겼다 막 이러면서 너무 불편해서 저걸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취미생활로 와갖고서 앉아서 기타만 연결하고 뭐 이거저거 막 써보고 싶은 저에게는 좀 되게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는 뭐 톤마스터 프로나 쿼드 코텍스나 캠퍼 플레이어 뭐 이런 거에 있는 그냥 앰프들을 뭐 쓰고 그 앰프 실제 리얼 앰프 헤드에는 리턴 단자에다가 꽂아갖고 캐비넷 리얼 캐비넷으로 소리만 나게 뭐 그렇게 세팅해서 쓰니까 좀 나름 실제 앰프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앰프 헤드를 좀 많이 안 쓰게 되다 보니 그 셀렉터를 제가 8채널 입력에 8채널 앰프 헤드에 그 8채널 그 캐비넷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중간에 샌드리턴까지 같이 저절로 바뀌게끔 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회로도도 제가 직접 그려갖고 만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연결을 안 해봤어요. 만들어는 놨습니다. 명학역 합주실에 있어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걸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케이스도 제가 직접 다 그 절곡업체 사장님한테 부탁해갖고 케이스도 만들어갖고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쓸 일이 나중에 뭐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한번 써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앰프 진공관 앰프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무브화 상태로 파워 앰프 켜지 마라. 캐비넷 연결 안 돼 있는데 그 스탠바이 스위치 온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여러 팀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캐비넷 위에 앰프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이 밑에 앰프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이 나오고 두 번째 팀이 들어갔는데 위에 앰프를 쓰고 싶은 거죠. 위에 앰프 기타 꽂고 전원 넣고 스탠바이 올렸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소리가 안 나지? 이펙터 쪽이 잘못됐나? 한참 만지다가 혹시나 해서 뒤를 봤더니 스피커가 아래쪽 앰프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빼서 위쪽 앰프로 옮겼죠. 그러면 이미 이제 위에 있는 앰프는 무브화 상태로 몇 분간 이제 파워 앰프가 작동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파워 트랜스 쪽에 무리가 간다. 그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전원 스탠바이 껐다 켰다 뭐 이런 거 펌 노이즈 이런 건 사실 크게 고장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일 큰 그 주의해야 될 점은 무브화 상태로 파워 앰프 켜지 마라.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주의할 점.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면
웬만하면 앰프헤드 여러 개를 막 바꿔가면서 쓰지 말아라.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앰프헤드 여러 개를 막 바꿔가면서 쓰려면 캠퍼가 최고입니다. 캠퍼가 진짜 캠퍼가 최고입니다. 다 경험하실 수 있어요. 캠퍼에다가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렇고요.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0분 지난 것 같아요. 훨씬 지난 것 같은데 훨씬은 아닌데 어쨌든 무조건 지났습니다. 근데 아까 그 데모 모드 꺼놓고 지금 DC잭 꽂아놓고 충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거 참 3일 걸렸네요. 해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데모 모드라는 게 있고, 데모 모드는 10분에 한 번씩 아무 일도 안 하면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 재생된다. 그게 데모 모드인데, 야, 그걸 왜 몰랐을까요? 유튜브 조회해봐도 안 나왔고, 네이버 검색을 해봐도 절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소니 홈페이지에서 각 모드에 대한 기능을 보다 보니 그 데모 모드 기능이 있더라고요. 참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영상이 없겠죠. 근데 아마 이제 앞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영상 조회가 쉬우라고 제가 제목을 FDR AXP35 데모 모드 데모 모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영상 끊김 뭐 자동 종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누군가 저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 영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이 라이브홀 비상구를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콘크리트 벽에 텅 빈 그 장소를 계약을 하고 여기에 방음 공사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 저 룸 만드는 거, 화장실 공사하는 거, 뭐 이런 그 다음 장비들 갖다 놓고 저 무대 공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이 그 영어 캠프를 갔다가 한 달 정도 갔다가 일요일 날 왔는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시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제 또 아들이 저를 많이 귀찮게 합니다. 뭐 아빠 언제 와? 뭐 축구 가야 되는데 태워줘. 뭐 애들이랑 어딜 놀러 가야 되는데 태워줘. 뭐 수시로 전화해갖고 귀찮게 하는데 이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중학교 이번에 올라가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좀 독립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아빠는 이제 아빠의 인생을 살겠다. 네, 이제 그래서 유튜브를 아무래도 이제 뭐 맨날 뭐 공연 영상만 올리고 라이브 뭐 연습하는 영상만 올리고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 리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하면서 프로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말씀드렸던 마스크에 화사한 그런 화면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원형으로 생긴 그 조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형광등 조명인데 그거를 23,000원 주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얼굴이 좀 더 화사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배경이 뒤에 배경 쪽이 지금 너무 어두운데 저건 조명을 켜면은 좀 환해지긴 하겠네요. 조명을 지금 그 무대 조명을 다 오프 시켜놨는데 무대 조명을 좀 켜면
아마 저것도 환해질 것 같아요. 무대 조명도 좀 켜놓고 그렇게 좀 이제 유튜버로서의 뭔가 또 장비빨이 그 뿜뿌가 오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어쨌든 최소한의 그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유튜브 방송 채널을 한번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치고요. 일단 그 카메라 자동 꺼짐은 해결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에 걸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갖고 저도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